11년 전 어느 날 버스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는 주연 씨. 그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남자였다는데요. 2002년도에 그 월드컵 할 때 그때 처음 만났어요. 파키스탄 기원이었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계속된 구애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됐고 혼인신고를 하거나 그런 결혼은 아니고 그쪽 사람들 이슬람식으로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였고 하지만 행복도 잠시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컸다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면 더럽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먹는다. 왜냐면 자기 나라에서 돼지고기는 쓰레기로 간주되니까. 게다가 임신했을 때도 폭력적이었다는 것. 근데 잔인한 영화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자가 이러면은 남자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애 아버지 노릇을 할 거라는 그거는 없었기 때문에 만사까지 일을 했으니까 분유 한 통 말고는 사준 게 없었고. 결국 폭행을 못 이겨 헤어졌고 결혼 전처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8살이 되던 해 법원에서 갑자기 면접 교섭건이 날아왔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애를 키우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눈물이 나고 뭐 잠을 못 이루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상적으로 썼더라고요. 면접 교섭건이란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정해진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남편은 본국으로 떠나기 전에도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희 애 사진이랑 이런 것도 제가 다 줬었거든요. 그 사진은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고 갔어요. 아이의 아빠지만 남편에게 아이를 보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싶다고 한 주소를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냥 여기 숲 어디였어요. 이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예요. 숲속이에요, 숲속. 아이를 만나겠다고 올려놓은 주소는 바로 숲 한가운데였던 것.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그 할머니 씨는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것만 해도 저는 사실 불안스러운데 하루 종일 내 눈이 없는 데서 애를 보겠다. 그럼 그 사이에 그냥 데리고 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네. 다시 찾아올 수 없어요. 실제로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겼다는 여성도 있었는데요. 자기 엄마도 애기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처음에는 얘만 좀 보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보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왜 무슨 일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가서.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을 따라 파키스탄으로 갔다는 여자. 그런데 밤이 되자 눈빛이 달라졌다는 가족들. 애기를 확 뺐었어요. 연락고 안 봬도 말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고 지리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긴장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애기는 이미 없는 거예요. 그 길로는 애기를 영영 못 본 거예요. 계속. 주연 씨 역시 자신의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남편이 아이를 찾는 목적은 따로 있다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어떤 여건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국적취득이라든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하려면 남편과 친구들이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입에 올린 말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농담 삼아. 아기를 낳으면 거의 로또다. 한국 여자를 임신시키면 로또 당첨되더라고. 한국 여성과 아이를 가지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일에 불법 출혈을 하더라도 출유자를 하더라도 한국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 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일까요? 옛날에 10년 전에 왔어요. 이거 비즈니스 비자. 비즈니스 비자 때문에 왔어요. 일 없었어. 근데 왔다 갔다 비즈니스 되면은 안 좋아요. 판단해요. 다음에 맨날 불법 있었어. 한국 국적이 나오면 되게 편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국적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는데요. 또 빨리 가서 한국에 결혼하고 한 달에 4-50만 원 주시고 빨리 결혼하고 이제 여기 한국 여권을 받아고 이렇게 빨리 우리처럼. 실제로 국적을 목적으로 한 네팔 남자 때문에 피해를 본 여성도 있었습니다. 저 남자도 저 외국인도 내 좋다 그러고 저 외국인도 내 좋다 젊은 애들이 좋다 하고 그러니까. 길 한복판에서 고백을 할 만큼 적극적이었다는 남자.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2년, 3년 지나니까 트러블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저한테 줄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로 다 보내니까. 매주 주말 외박은 기본, 거기다 폭행이 심각했다는데 목을 조르고 이제 입을 막고 소리치고 못 나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또 잡아다가 목 조르고 또 입 막고. 지은 씨는 남편의 목적이 단 하나랍니다. 영주권만 받고 싶다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어떻게 여자한테 어떻게 하고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는 그런 거를 다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먼저 자리 잡고 장사치나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애들이 뭐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래. 하지만 이혼하고 싶어도 남편을 당장 떠날 수 없는 건 이제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파키스탄 남편과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현미 씨. 남편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라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때리고 그래서 내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항상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 한 번도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것 또한 의심스럽다는데요. 대부분이 근처가 있대요. 한국에 외국에 나올 때는 다 결혼을 시키고 나온대요. 내가 파키스탄 가자고 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나한테 빨리 혼인신고 애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끝까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사기치기 편해. 한국 여자들 쉬운 나라고 아무튼 한국은 자기한테 10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더 치가 떨려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결국 헤어지게 된 두 사람. 하지만 그녀가 여전히 걱정하는 것은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수법으로 또 여자 또 욕해서 또 살면서 이렇게 또 혼인신고 해달라 또 욕하고 그렇게 하겠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이해 없이 결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고 일부 다처제에 아내 폭행까지 허용하는 이슬람 문화. مثلا توی ایران یه مرد میتونه چند تا زن داشته باشه. خیلی راحت بله. 그렇다면 국제 결혼으로 인한 한국 여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다처제 국가로부터 온 남성하고 결혼했을 경우는 결혼 신고할 때 하기 전에 이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아느냐 이러이러한 오염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여성을 보호해줄 만한 그런 법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